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측정 및 분석 기구에 대한 보정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측정 및 분석 기구를 보정하는 실험을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내용들은 펌프를 보정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직접 그 실험실에서 그 실험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보정에 대한 개념,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보정이란 무엇인가, 캘리브레이션, 보정은 어떤 기구, 재료들을 일정 주기별로 기준에다 맞추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프라이머리 스탠다드하고 세컨더리 스탠다드, 1차 표준과 2차 표준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는 이제 그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정하거나 맞출 수 없는 이런 기구들이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측정이나 분석 기구의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2차 표준기구는 1차 표준기구에 주기적으로 맞추는, 보정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보정하는 것이 노출 평가 과정에서 에러를 줄이는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그 보정을 그럼 왜 하는가? 보정을 하는 이유는 노출 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측정이나 분석 기구를 항상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농도를 알아야 되고 유해인자의 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는 과정이 결국은 기구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구가 적정하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오차가 발생되는 내용들이 노출평가 과정에서는 대단히 많다. 노출평가 전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노출평가에 대한 개념, 원리, 또 노출평가에서 보정의 활동이 왜 필요한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내용은 크게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펌프의 채취량 보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 개념이 잡힐 텐데요. 자, 펌프의 기능은 오염된 공기를 채취 재료에 접촉시키는 그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염된 공기가 채취 재료를 통과하게 하는 능동적인 힘을 제공하는 게 이제 펌프입니다. 이 펌프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속도로 오염된 공기가 재료를 접촉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채취유량입니다. 채취유량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채취유량에 대한 개념만 우선 알아두시고, 이것들이 이제 농도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석기기는 그럼 보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량선으로 하게 됩니다. 검량선은 표준 물질, 1차 표준 기구죠. 그 국가기관에서 또는 믿을 만한 기관에서 판매하는 그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농도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1차 표준이죠. 그 표준 물질에 대해서 분석기기가 반응하는 관계 곡선, 이것이 이제 검량선, 캘리브레이션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이나 분석기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정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측정기구와 분석기구를
활용해서 보정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중요한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펌프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펌프는 기능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펌프는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채취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물질을 채취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필터면 필터, 여과지죠. 또는 흡착관이면 흡착관, 또는 이제 인핀저면 인핀저, 이런 것들을 재료라고 하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평가하고자 하는 유해 물질을 붙드는, 채취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료에 오염된 공기가 통과하거나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자연적인 활동에 의해서 절대 접촉하거나 또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오염된 공기가 강제로 채취 재료를 통과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힘을 제공하는 게 결국은 펌프입니다. 일정 힘을, 공기를 끌어당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재료를 통과하면서 일종의 기압 상태는 백큐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펌프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속도로 재료를 통과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공기가 재료를 통과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염된 공기의 일정 용량당 거기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또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이 재료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료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질을 붙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속도별로 오염된 공기가 그 재료를 통과하는 것, 이것이 이제 채취 유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의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이 개념이죠. 이것도 공기가 시간당 또는 분당 얼마만큼의 공기가 재료를 통과하느냐, 채취 재료를 통과하느냐, 이것이 채취 유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펌프가 공기를 시료 채취 여제로 끌어당기는 속도, 이것을 이제 채취 유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보면 리터 퍼 분이 되겠습니다. 분당 몇 리터가 오염된 공기가 재료를 통과하느냐. 그러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우리가 채취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이 채취 재료에 걸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분석하면은 그 오염물질의 양이 됩니다. 어쨌든 펌프의 채취 유량은 펌프가 오염된 공기를 일정 속도로 채취 재료에 끌어당기는 속도, 통과하게 하는 속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취 유량이 지금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됐는데, 채취 유량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채취 유량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평가하긴 하겠지만 그 전 단계의 목적이 사실은 농도를 알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과연 공기 중에 오염물질 양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이 이제 농도입니다. 화학물질 또는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농도죠. 일정 공기 중에 공기가 얼마만큼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공기 1큐빅미터당, 예를 들면 메타 3승당 먼지가 몇 마이크로그램 있는가, 몇 밀리그램 있는가, 이것이 이제 농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분자와 분모가 있죠. 분모는 공기의 용량을 얘기합니다. 분자는 유해물질의 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은 분자는 이제 분석한 유해물질의 양입니다. 무게가 마이크로그램 또는 밀리그램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분자는 환경 중에서는 유해물질의 양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해물질의 양이죠. 분모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산업위생, 작업환경 측정 또는 대기에서는 항상 공기 채취 용량이 됩니다. 메타 3승이죠. 이 농도에 대한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환경 쪽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농도를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산도 하게 되고 단위 환산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개념은 대단히 쉽습니다. 분모는 사실은 그 여제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측정할 경우는 항상
큐빅메타입니다. 메타 3승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성면 같은 경우는 단위가 훨씬 더 작죠. 예를 들면 cc, 밀리리터이 되고요. 대부분의 다른 유해물질의 양은 공기량은 메타 3승입니다. 그래서 큐빅메타당 분자는 유해물질 양입니다. 얼마만큼의 양이 있느냐. 그래서 분자는 분석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분석 과정에서 유해물질 양이 분석이 되는 것이고, 분모는 어떻습니까? 공기 채취량이니까, 공기 채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채취 재료를 통과한 총량을 얘기합니다. 오염된 공기가 채취 여제를 통과하죠. 그 채취된 총 공기량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이제 메타 3승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는 채취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공기 채취량은 결국은 채취유량하고 곱하기 채취 시간을 하면 나타나는 결과고, 분모는 분석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자는 분석 과정에 나오는 것은 모든 그 농도 계산을 다 똑같습니다. 수질에서도 그렇고 폐기물에서도 그렇고 대기에서도 그렇고, 다만 이제 분모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기 쪽은 채취유량과 채취시간, 또 수질은 어떻습니까? 일정 물의 부피 또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정 폐기물 양, 양 대 양이 되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해물질의 농도는 산업위생 쪽 또는 대기 쪽에서는 항상 분자는 유해물질의 양, 분모는 공기 채취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채취량, 공기 채취 용량 큐빅메타 3승은 다시 한번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채취유량 곱하기 채취 시간입니다. 자, 펌프의 그 채취유량이 결정이 되면 그 단위가 분당 몇 리터가 되겠죠. 리터 퍼 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